자, 이번엔 색상에 대한 랜덤을 확인을 해봤으니까 높이 값에 대한 랜덤 값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안에 그냥 한꺼번에 처리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미 컬러만 설정하는 걸로 세팅해 놨기 때문에 자, 높이 값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냥 바로 밑에다 쓸게요. 자, 여기다가 4번 자, 컬러 랜덤 색상 설정을 할 거고 4-2번 해서 높이값 변경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는 자, 랜덤 height라고 쓰면 되겠죠. R. 자, 그냥 여기는 위에 그냥 랜덤 숫자라는 이름으로 rm 썼지만 얘는 정확하게 쓰겠습니다. 함수화 처리했을 거고요. 자, 랜덤 헤이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쓸 건데 여기다 뭘 쓸 거냐면 저는 mass.random 랜덤 수치를 가져올 거예요. 자, 이 아이를 한 대략 몇 가지 타입으로 설정하냐에 따라 여러분이 뭐 자유롭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10가지 정도의 타입으로 우선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정도를 자, 파스인트 자, 정수화 시켜서 뽑으면 1부터 10까지 나오겠죠? 이거를 저는 곱하기 자, 10 해보면 10픽셀, 20픽셀, 30픽셀, 40픽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아, 숫자가 좀 너무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 7가지 정도로 하고 얘를 곱하기 한 3, 30 하면은 실제로 나오는 숫자는 뭐 37에 21, 그쵸? 많으면 또 뭐 30, 60, 90, 뭐 이런 식으로 높이값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랜덤에 높이값 설정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만큼 기준에 처리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뭐 더 높은 수치를 원하신다면 더 숫자를 카운트를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값을 만들어 놓고 자, 7가지 타입을 했다. 그리고 곱하기 40을 해서 7가지 높이 값을 형성되게 해놓고 랜덤 헤이트라고 하는 아이를 복사를 해서 자, 이 함수를 진행을 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때 안에 넣은 자, 카드를 넣은 아이가 있어요. 그쵸? 카드를 넣은 아이가 CSS에서 제가 뭘 했었냐면 높이 값을 미리 설정을 해놨어요. 160픽셀이라고. 요 값을 버리고 갈 거냐 아니면 추가를 더 할 거냐라고 놓고 봤을 때 이미 형성을 시켜보면 이걸 최소한의 높이 값으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저는 물론 이건 너무 작다 싶으시다면 최소한의 높이 값을 조금 더 올려라 라고 아까 이야기를 드렸어요. 뭐 12로 하시든 13으로 하시든 해서 최소한의 높이 값 하나를 만들어라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고 그래서 10으로 그냥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 값은 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추가로 자, 함수 이름 복사를 해놓고요. 하지만 자, 이 아이를 다이렉트로 쓸 수가 없는 게 아직 생성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내용을 보시면 자, 선택자를 하고 여기에 카드를 집어 넣는 걸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먼저 만든 거를 지우고 나서 했으면 뭐 좀 더 쉽게 들어갈 수도 있긴 했겠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자, 카드를 생성한 상태에서 자, 에서 하나의 값을 가지고 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첨부하려고 합니다. 첨부하려고 해요. 그래서 카드의 높이 값을 자, 카드의 점 css 높이 값을 적용을 할 건데요. 자, 아까 위에서 했던 값만큼을 일단 줄 거고요. 근데 그냥 쓰면 조금 그런 것 같으니까 저는 여기다가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채워 넣겠습니다. 위쪽에 만든 이 변수처럼 여기 랜덤 컬러 배열 있으니까 여기다 할게요. 자, 변수 랜덤 헤이트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변수랑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카드 랜덤 헤이트라는 배열을 하나 만들어서, 배열은 배열이라고 이름을 좀 써줄 걸 그랬나봐요. 카드 랜덤 헤이트라는 변수를 가지고, 자, 쓰셨나요? 자, 함수 바깥에 썼어요. 쓰고 반복문 안쪽에다가 카드 랜덤 헤이트는 카드의 아우터 헤이트 높이값과 더하기 아까 위에서 언급한 랜덤 헤이트라고 하는 랜덤 수치, 이 값을 더한 값으로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만큼을 높이값으로 설정을 해주신다면 수치는 변하겠죠? 카드 높이값을 기존 값과 랜덤 함수 값을 합쳐서 처리하도록 합니다. 처음부터 그냥 하셔도 상관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CSS에서 만든 첫 번째 값을 가지고 다시 계량해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이때 바로는 적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변수로 제가 배열 값으로 사용해놨기 때문에 똑같이 배열로 언급을 해줘야 하겠죠. 자, 그래서 카드 랜덤 헤이트라는 배열 i번째에 있는 i를 그대로 적용하게 해라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값이 적용이 되었거나 에러 났거나 뭐 하나겠죠. 자, 현재는 제대로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값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만들었겠죠, 그럼. 자, 위에는 랜덤, 자, 요 값도 확인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일단 틀렸네요. 랜덤웨이트라고 하는 아이를 만들긴 했지만 반환해서 처리하지 않았으므로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리턴, 자, 되돌려 주게끔 하나를 만들어 주어야 하겠죠. 자, 그러고도 잘못된 수치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자, 콘솔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 한번 랜덤 헤이트가 수행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는데, 이 함수 자체를 동작해라라고 제가 언급을 안 했나 봐요. 열심히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군요. 함수 뒤에 수행하라고 하는 내용이 없네요. 뒤에 수행해라 라고 하는 옵션을 주겠습니다. 이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쓰는 걸 잊어버렸네요. 자, 가독성 버리고 붙이겠습니다. 자, 그럼 수행했나 볼까요? 네, 이제 동작을 했습니다. 자, 드디어 각각의 높이 값들이 따로따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높이 값들이 각각 제각각으로 형성되는 게 맞고요. 사이즈 변경될 때마다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사이를 메워줄 순 없나요? 이제 메울 거예요. 메울 건데 수정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카드가 현재 플롯으로 돼 있잖아요. 플롯 이제 안 쓸 거예요. 플롯 안 쓸 거고 전부 다 포지션으로 다 바꿔버릴 거예요. 다 포지션으로 바꿔서 이 아이들을 탑과 레프트를 이용해서 각각의 위치 값을 다 바꿔줄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어려워요. 각각 위치 값을 찾아서 세팅해야 된다. 요게 이제 조금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핀터레스트가 1차, 2차를 했던 거고 1차에서
뭐 마진 값을 설명했다면 이번에 일부러 패딩으로 좀 더 그 부분을 쉽게 형성을 시킨 거고, 자, 랜덤으로 안 하고 뭐 다른 걸 원하시면 다른 걸 하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핀터레스트에서도 랜덤으로 높이 값을 형성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데이터에서 랜덤으로 데이터를 가져오게끔 해서, 아니면 이제 크롤링을 해가지고 처리하게끔 해서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내용들이 처리가 되어 있는 것 뿐이다. 자,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포지션을 가지고 세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CSS에서 조금 미리 세팅하겠습니다. 이게 좀 더 쉬우니까. 자, 카드 에리어 감싸는 영역이죠. 여기다가 저는 포지션 레러티브를 쓸 거예요. 포지션 레러티브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카드 얘를 포지션 앱솔루트를 쓸 거예요. 그럼 굳이 뭐 JS에서 언급하지 않아도 되죠. 이렇게 각각 해주시면 되고요. 굳이 조금 더 하자면 카드에다가 커서의 모양을 포인터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확대 축소한다라는 개념으로 뭐 줌인 이런 거 하시면 모양이 이렇게 손가락 핀터레스트처럼 진짜로 이렇게 모양이 달라지는 거죠. 저렇게요? 진흙이야. 영혼이 없어요? 자, 자, 이제 5번째, 자, 임시로 세팅했던 클래스 카드의 플롯 기능은 필요 없어요. 삭제할 거고요. 있다고 해서 문제되진 않지만 굳이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삭제할 거고. 자, 6번째, 자, 해당하는 화면상의 하나의 아이고, 하나의 행에 들어갈 위치 값, 흔히 말해서 레프트 값 설정을 할 거고요. 레프트 값 말고 이제 화면상의 열에 해당하는 위치 값을, 탑 값을 설정할 거예요. 요걸 하고 나면 물론 더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실제 핀터레스트는 이 6번, 7번을 또 꼬아놨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까지 안 하고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5번은 금방 하죠. 삭제 어디 쭉 내려가서, 어디 갔니? 플로어 레프트 여기 있죠. 77번 줄에 있는 거 삭제 끝. 자, 5번 삭제. 자, 자, 이제 6번의 기능 왼쪽부터 쭈루룩 들어가게 하는 아이를 만들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건 이 안에 몇 개씩 들어가느냐. 자, 이 안에 들어가는 아이의 개수만큼을 확인하는 기능이 하나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아이는 여기서부터 제로, 두 번째 아이는 해당하는 크기만큼, 세 번째 아이, 네 번째 아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각각 레프트로 위치를 하게끔 다 값을 직접 입력해 줘야 된다는 거죠. 직접. 처음엔 그래도 쉬워요. 처음엔.
한번 해볼게요. 자, 세팅을 한 다음에 죄다 이 안에서 카드를 넣고 진행을 하면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자, 그래서 append 카드 fn이라고 한 이 함수 밑에다가 자, 다시 하나를 더 할게요. 6번. 자, 카드의 위치값 설정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보셨던 바로 위에 있는 코드에다 직접 하셔도 관계는 없지만 양이 점점 많아지니까 헷갈려서 밑에다 갑니다. 일단 왼쪽부터 처리하는 걸로 배치를 해보도록 하죠. 자, 모든 카드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거예요. 즉, 자, 여기에 아까 세팅하는 변수가 있었어요. 전체 개수를 말하는 누구? 카드 카운트. 그쵸? 요게 카드 전체 값이에요. 카드 전체 값. 자, 그래서 내려가서 저는 뭐 할 거냐면 반복문을 사용할 겁니다. 변수 J로 할까요? J는 카드 전체 카운트 값만큼을 개수만큼 수행하려고 합니다. 자, 일부러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한쪽으로 통일시키세요. 플러스 플러스로 하시든 플러스는 1로 하시든 뭐 플러스 플러스 J로 하시든. 자, 눈에 익으시라고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를 여러 번 사이즈가 변할 때마다 수행하고 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값이 변할 거 아니에요. 사이즈 브라우저 변할 때마다. 그래서 얘를 변수 카드 배치 세팅 뭐라고 하죠? 세팅 카드 포지션 세팅 뭐 이라고 함수를 만들어서 제가 함수 이름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기는 한데 가급적이면 함수라는 거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시고요. 이렇게 조금씩은 함수는 전부 다 끝에다가 fn이라고 한 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동작을 하게 해라 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시면 바로 수행하게 되겠죠. 자, 함수를 동작하는 아이는 가급적 위에 있는 이 기능과 함께 사용할 것이므로 뜯어서 묶어주면 좀 더 편할 겁니다. 위에 있던 거 그냥 묶어 온 것 뿐이에요. 자, 여기 위에 있던 거예요. append 카드 fn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이 자리에 하나의 브라우저 가로값 안에 몇 개가 들어갈지를 정하는 아이가 아까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가로값을 파악하는 아이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드 값을 형성하는 카드 에이리어의 위드 값을 형성하는 아이가 있나 찾아보겠습니다. 자, 카드 에이리어가 있고 이 아이의 자, 여기 있네요. 카드 에이리어의 위드 값을 형성하는 자, 사실 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의 가로값을 형성할 때는 카드 with length 개수를 파악하게 하는 이 변수 값이 필요합니다. 여기 있는 이 아이는 다행히도 제가 함수 바깥에서 변수를 선언해 놓았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인지가 되는 아이네요. 다행히도. 하지만 변수의 이름이 바깥에 있긴 해도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려고 하는 기능보다 뒤에 있죠. 그러므로 이 아이의 변수 이름은 제일 위로
가져 올라가겠습니다. 자, 개수 파악하는 함수의 이름이에요. 자, 카드 with len이라고 하는 아래 아까 전에 파악했던 i의 변수의 이름을 그대로 뜯어서 맨 위쪽으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 선택자라고 되어 있는 이 자리에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여러 군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는 위치를 묶어서 컨트롤 하셔야 쓸 수가 있어요. 자, 카드 위드렌이 원래 있던 자리가 어디였냐면요. 아래쪽에 네, 저는 여기 가로가 세팅하는 카드 위드 셋이라고 하는 이 함수 자리에 있었어요. 여기에 요 자리 저한테는 102번째 줄에 있던 기능이죠. 여기까지 만들어 주셨다면 단순 이름의 위치만 바꿨을 뿐입니다. 이름의 위치만 바꿨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이 기능을 조금 더 찾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못 찾는다면 아래에 있는 함수도 위로 끌어올려 줘야 되기는 해요. 자, 어쨌든 일단은 위치값 설정에 대한 i를 쓰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자, 카드 with len이 하나 필요합니다. 자, 카드의 가로에 들어가는 개수라고 하는 아이를 만들어주고 이 자리 위에다가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리맨더라고 하나? 하여튼 뭐 이런 변수 하나 쓸게요. 자, 이 변수는 제가 뭐라고 쓴 거냐면 그냥 단순하게 나머지 값 뭐 이런 거 얘기한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했냐면 여기서 j2에서 이만큼을 나눴을 때의 몫이 아니라 나머지가 필요합니다. 나머지가 그 i를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리메인더라고 하는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 이 렌이라고 하는 아이가 예를 들어 가로에 3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일 때 이 리메인더라고 하는 이 변수에는 0, 1, 2 이렇게 값이 들어가는 거죠. 이 3개 중에 하나가. 왜냐면 0이라고 하는 아이는 3, 3개가 들어갔다는 뜻인 거고 1이라고 하는 아이는 들어가고 하나가 남는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4, 5 이런 아이들. 자, 나눴을 때 몫이 아니라 그 나머지 값을 가지고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뭐 할 거냐면 반복문으로 하나 더 만듭니다. 변수 k가 있습니다. k는 카드 with len. 자, 카드 안에 들어갈 개수 만큼을 뭔가를 수행하게 만들게 하겠습니다. 반복문으로. 자, 이게 도대체 뭘 하는 것일까 싶을 정도로 많이 복잡해지고 있죠?
할 자신이 없어요. 네. 자, 많이 복잡해요. 어려운 거 맞아요.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카드에 EQ K번째를 가지고 쓸 거예요. CSS left 왼쪽에서부터 움직일 거예요. 얼마만큼? 카드의 가로값. 저기 위에 보시면 카드의 가로값을 하나 생성해 놓은 게 있을 텐데, 자, 어디 갔을까요? 너무 어렵네. 자, 아우터 위드 여기 있네요. 카드 위드. 자, 방금 전에 쓰던 자리로 돌아갈게요. 자, 굉장히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있고 복잡한 거 많습니다. 자, 제가 지금 쓰던 자리가 어디죠? 헷갈리네. 여기 있다. 아, 참. 자, 이거 곱하기 K값. 자, 이건 어디다 쓰는지 잠깐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고요. 픽셀. 자, 몇 가지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한두 개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이 상태로 놓고 결과를 확인하고 데이터 수정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함수 수행 안 하네요? 이 값이 제대로 뜨는지부터 확인을 해봐야겠군요. 함수 수행. 중간에 뭐가 빠졌나봐요.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수정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아래쪽에 있던 코드를 위로 뺐어요. 쓰다 보니까 조금 복잡해져 가지고 여기 요거 어펜드 카드 FN이라고 했던, 자, 하나의 저기 위에 누구였죠? 변수 헷갈려. 자, 요거 카드 위드 렌이라고 했던 변수만 위로 뺐더니 적용이 몇 개가 안 되는 현상을 확인해서 요거와 관련된 함수를 제가 실행하는 함수보다 조금 더 위쪽으로 옮겨놨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요 카드 with set이라고 하는 요 함수죠. 아까 잘못 얘기했네요. 요 함수를 위로 뺐어요. 요 함수는 카드 위치값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코드보다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기 때문에 카드 값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고요. 이 변수 개수가 들어갈 수 있는 요 변수 때문에 위로 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클래스 카드라고 하는 이 변수가 제가 중간중간 엉켜서 쓰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래쪽에서 카드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클래스 카드라고 한 번 더 재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위쪽에 있는 함수에서 쭉 어디 있냐면은 전체 카드의 개수만큼 돌리는 이 함수 append card fn이라고 하는 이 함수가 끝나는 지점에서 여기에 카드에다가 카드라고 하는 아이는 달러 클래스 카드라고 완전히 재언급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 클래스 카드는 파일 플롯 레프트라고 하는 거 대신에
아예 변수로 재수정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아예 따로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카드라고 하는 아이를 완전히 재언급해서 재수정하게 해놨고요. 그런 다음에 자, 그러면은 요건 이제 필요 없겠죠. 그리고 카드로 수행하고 with. 자, 아래쪽에 따로 묶어놨더니 또 헷갈리는 것 같아서 그냥 이걸 다시 넣어놨어요. 자, 그러고 나서 카드 set fn이라고 하는 아이, 이 함수는 자, 이제 제대로 수행하게 만들 겁니다. 이때 자, 아까 하던 애가 여기였어요. 여기 이 자리가 K였고요. 카드 언급했고 수정했습니다. K라고 언급을 해버리면 자,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성향이 있어요. 요 K라고 하는 자리에다가 아까 요거 있었죠? 자, 요 아이는 한 번에 4개씩 들어있으면 4번 수행해라. 4번씩 수행해라. 이 얘기예요. 전체를 돌리는데 4번씩 수행하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 뿐인 거고, 그 해당하는 번째에 들어가는 자리에는 사실은 전체 한 바퀴 돌면서 단순 뭐 할 거냐면 값을 나눴을 때 들어가는 변수만큼만 언급해라.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확인하시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자, K번째는 필요 없으니까 아예 지울게요. 괜히 언급만 복잡하게 된 것 같아요. 자, 나머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각각 가로 행에 들어가는 각각 n번째 나머지 값에 해당하는 번째 요소가 자, 요소의 위치를 배치하도록 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위에 언급하기 위해서 다시 모아서 언급을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탑 부분은 일단 빠지긴 했지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우선은 배치가 됐어요. 코드를 한번 보시면 자, 카드 에이리어에서 첫 번째 아이는 왼쪽부터 레프트 자,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제로. 두 번째 거는 해당하는 카드의 가로값이 252로 되어 있으니 뭐 그만큼. 그 다음엔 순서대로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계속 배치하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제가 사이즈를 변경을 했을 때 아직 재수행해라 라는 명령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고침해 보면 두 개 들어가는 자리에서는 똑같이 하나 둘 하나 둘 레프트 값이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함수도 언제 사이즈가 변경되면 배치해라 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변경했을 때 이렇게 값이 바뀝니다. 자, 이제 해야 되는 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배치되는 건 확인됐지만 위에서부터 아래로 배치되는 아이는 그대로
현재 고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로 다 배치가 되게끔 수정을 해줘야겠죠. 자, 전체를 한 번씩 돌려주는 자, 요 값 내부에서 수행하시면 돼요. 요게 레프트 값 배치로 6번 위험급 했나요? 자, 6번과 7. 자, 이제 7번의 요소의 위치 탑 값을 배치하겠습니다. 일단 0번부터 시작하는 아이 중에 첫 번째 줄에 해당하는 아이는 맨 위에 0으로 탑 제로만 붙어 있으면 돼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한 번에 행에 들어가는 요 카드의 with 렌이라고 하는 아이는 조건문에서 자, 현재 움직이는 아이의 여기 j 값을 움직이고 있죠. j가 카드에 들어가는 개수만큼에 들어가는 아이보다 작다면 해당하는 카드 j에 들어가는 아이의 CSS 중에 탑의 값은 제로를 쓰면 됩니다. 자, 제로를 쓰면 뭐 문제없이 대치가 되겠죠. 그런데 말고 else 다른 아이들이 있죠. 자, 개수보다 넘어가는 아이들은 각각의 높이 값을 다 쓰셔야 됩니다. 카드에 EQ J번째 들어가는 아이들의 CSS 탑의 값을 수정할 겁니다. 얼마만큼으로 수정을 해야 되냐면 바로 이렇게입니다. 위에다 변수 쓸게요. 변수 offset 탑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offset 탑은 좀 그런가? set 탑이라고 할게요. 자, set 탑이라고 하는 아이는 자, 바로 얘 말고 그 전에 있던 아이의 위에서부터 얼만큼 떨어졌는지의 값이 일단 필요해요. 즉 쉽게 말하자면 처음에 4개만큼 있다면 4개만큼은 탑 값이 제로예요. 그쵸? 똑같이 제로예요. 그래서 요 자리 들어오는 아이는 바로 위에 있는 아이의 탑 값 얼만큼 떨어졌는지가 하나 필요해요. 그리고 플러스 누구? 여기 있는 높이 값이 필요해요. 그 값을 어디에? 이 아이의 탑으로 주겠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 옆에 있는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요 자리도 여기 있는 탑 위에서부터 얼만큼 떨어졌는지 그리고 요만큼의 높이 값을 계산한 게 이 자리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아래쪽에 있는 여기 들어가는 박스는 바로 위쪽에 있는 탑 얼마만큼 떨어졌는지와 높이 값을 합친 것을 어디에? 이 아이의 탑으로 적용하겠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꽤 복잡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자, 일단은 바로 직전에 있던 일정 개수보다 직전에 있던 J 카드 with 렌이라고 하는 아이를 보면 해당 개수만큼 저 바로 직전의 단계들을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EQ 자, 카드에 자, 클래스 카드에 해당한 일정 개수보다 전에 있는 아이에 있는 .css 중에서 저는 탑 위에서 떨어진 만큼을 하나 가져올 거고요. 그리고 변수 하나 더 만들게요. 콤마 set
hate라 그래서 set hate는 똑같이 카드의 EQ day 마이너스 카드 width에 램번째 들어있는 outer hate라고 하는 아이를 가져올 거예요. 높이값 탑 값이죠. 이때 outer hate는 숫자로 그대로 픽셀을 가져오지만 요 CSS의 탑이라고 하는 아이는 수치를 그대로 가져오는, 수치가 아니라 속성 값을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문자로 가져와요. 그래서 숫자로 바꿔서 가져와야겠죠. 파스 인트로 하셔도 되지만 혹시 모르니 소점일 수도 있으니 파스 플롯으로 가져오면 되겠죠. 파스 인트는 정수고요. 파스 플롯은 소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을 합친 걸 여기에 적용을 할 거예요. set탑과 setHate라고 하는 아이의 값을 적용을 할 겁니다. 일정 개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탑 값, 형태 자체가 아예 제로로 만들 거고, 나머지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요만큼 뺀 나머지들은 각각 파악을 해서 만들어 줘야겠죠. 자, 먼저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사이즈들이 쭉 적용된 거를 볼 수 있고요. 자, 사이즈를 변경해서 확인하면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자, 새로 고침할게요. 자, 가로를 움직였을 때 각각 들어가는 것들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현재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포지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일 밑으로 내려온다고 했을 때 생성이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많이 생성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전체의 높이 값을 우리는 재설정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누구? 카드에 들어가는 에이리어. 어디 갔죠? 자, 카드에 들어가는 에이리어. 자, 클래스 카드 에이리어의 높이값 자체는 현재로서는 min hate라고 써있는, 여기 min hate라고 써있는 이 아이로 설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의 높이값을 아예 재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완전하게. 방법은 이렇게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해당하는, 자, 지금까지 모든 값들을 다 썼죠. 자, 모든 값들을 다 적용을 해서 썼는데 저는 이거를 조금 바꿀 거예요. 뭘 할 거냐면 여기 있는 CSS의 탑으로 된 이 아이를 아까 우리 높이값 뭐 했어요? 가로값의 높이값들을 배열로 만들었었잖아요. 자, 그 값으로 대처를 하게 만들 거예요. 이유는 잠시 뒤에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바로 위에, 자, 여기 말고 쭉 바깥으로 나가서, 자, 함수의 바깥에서, 자, 일부러 탑 ARR이라고 하는 배열 형태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탑 ARR이라고 하는 배열 하나 만듭니다. 자, 이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좀 쓰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뭐 할 거냐면 방금 전에 했던 요거 있죠. 여기에다가 J번째에다가 setTop이라는 값과 setHate라고 하는 아이를 합친 수치를 담을 겁니다. 이렇게 담을 거예요.
그러면 탑 ARR이라고 하는 아이는 배열 형식으로 제일 마지막 것에 들어가는 것까지 얼만큼 떨어졌는지를 담을 수가 있겠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자, 함수 바깥에서 제가 일부러 확인해 볼게요. 탑 ARR 콘솔 로그로 탑 ARR에 대한 변수를 확인해 보시면 결과치는 여기에 값이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자, 비어있는 아이 3개는 당연히 여기 위쪽에 있는 얘를 말하는 거겠죠. 저 아이도 뭐 넣고 싶다고 하신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하진 않아요, 일단. 자, 어차피 저는 비어있는 아이랑 이런 거 말고 뭘 필요하냐면 여기서 최대값이 필요해요. 최대값. 해당하는 뭘 할 거냐면 자 8번 하나 만들어 줄게요. 위에다가 기능 8번 클래스 카드 에이리어의 높이 값을 강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면 플롯의 기능을 삭제를 했기 때문에 삭제 및 포지션 처리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높이 값이 없어졌으니 강제로 재설정할 겁니다. 자, 복잡하게 할 거 없이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값을 쓰는 랜덤 수치가 하나 있을 거예요. 자, 높이 값 설정한 랜덤 수치. 최대 값을 여기서 바로 가져와도 되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my 랜덤 n은 7 my 랜덤 그리고 h는 40. 자, 요건 단순하게 여기 있는 거죠. 밑에는 요 7 대신에 바깥으로 뺀 것 뿐이고요. 밑에는 요 40 대신에 바깥으로 빼놓은 것 뿐이에요. 자, 고민하실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걸 왜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썼냐? 수치가 너무 길면 줄이셔도 되고요. 이름이. 자, 내려가겠습니다. 아까 자, 제가 빨리 했나요? 자, 방금 전에 만든 위치 여기 있던 7, 40이라고 써있는 값 대신에 외부로 빼놓은 거고요. 일부러 나중에는 뭐 처리하기 편하게 해놓은 것도 있지만 자, 저는 이거를 하려고 해놨습니다.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어디에 방금 전에 쓰던 위치가 바로 여기입니다. 탑 ARR이라고 썼던 요 자리 else 바깥에서 8번 자, 카드 에이리어의 높이값 설정할 겁니다. 카드 에이리어의 높이값에 대해서는 요 아이의 가장 높은 값과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값을 처리할 거예요. 자, 즉
임의의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랜덤 h의 max는 요 수치 더하기 카드의 EQ 0번째 있는 i의 outer 8, 즉 카드 하나가 가지고 있는 i의 기본 높이값 플러스 전체 높이값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건 원래 저쪽에서 어딘가 썼던 변수가 있을 텐데 그거 갖다 써야 되는데, 요거 되면 아마 오차가 생기긴 하겠지만 일단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최대값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x n 이라고 해서 mass.max 하시고 탑 ARR 최대값이에요. min 쓰면 최소값이고 max는 최대값이고, 이거 혹시나 엑셀 써보신 분들은 요 비슷한 함수 아실 거예요. 자, 굉장히 복잡하죠 현재?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어디요? 여기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요거 미리 얘기 드려요. 자, 하기 전에 먼저 최초의 값을 가져왔을 때 높이 값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 번 지금 에러가 좀 발생하긴 하겠지만, 자, 그냥 넣겠습니다. 해서 얘랑 수치가 뜨겠죠. 이 값을 여기다가 더할 거예요. 플러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카드 에이리어의 높이 값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정말 제대로 됐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뭔가가 또 징그러워 진짜. 오류가 났네요. 자, 카드 에이리어 높이값 제대로 설정이 안 된 것 같은데 한번 왜 그런가 한번 또 확인을 해야겠네요. 콘솔 로그에다가 랜덤 hmax라고 하는 값이 형성이 되는가. 680이라고 떠 있고요. 계속 뜨네. 자, 왜 그런지 알겠네. 반복문 안에 들어있군요. 이거 뺄게요. 여기까지 반복문이었어요. 반복문 바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 다음에 520 들어갔고 max n이라고 하는 i가 난이라고 들어갔네요. mass 탑 ARR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네. 탑 ARR이라고 하는 변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 최대값을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요게 에러가 났어요. 자,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제가 틀린 것 같으니, 자, 자바스크립트에 max라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으로 확인할 수 있는 i가 나오고요. 자, 여기에 숫자 값을, 자, 숫자로 변환되지 않는 게 아까 있어서 생긴 문제인가 봐요. 비어 있어도 될 줄 알았는데. 자, 그러니 이 아이를 숫자를 만들어 줘야겠네요. 어쩔 수 없이. 매우 번거롭군요. 그러면
자, 000부터 쭉 다 들어간 상황인데 근데 왜 안 뜨죠? 맥스 n 최대값 랜덤 맥스와 맥스 n에 대한 값을 조금 복잡한 식이네요. 자, 단순하게 맥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어떤 적용한 배열일 때 추가적인 옵션을 좀 더 걸어줘야 되는 애가 있겠네요. 있긴 하군요. 자, 번거로우지만 쓰겠습니다. 맥스하고 apply 널 값을 적용해서 해야 된다. 자,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최대값을 반영을 시켜서 둘의 값을 합친 i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해요. 자, 만들었어요. 이게 최대값 배열값 중의 최대값. 이거는 높이값 중의 가장 큰 숫자. 이라고 형성하시면 이제는 동작합니다. 여기 좀 낫겠네요. 자, 위에 거는 각각의 카드예요. 각각의 카드의 높이값 중에서 이 얘기고요. 밑에 있는 건 카드의 포지션의 위치 탑 값 중에서 최대값. 왜냐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아이가 무조건 탑이 제일 높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내용상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전체 중에 가장 높은 값을 하나를 찾아오게끔 해라 라는 뜻으로 그냥 썼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수행하게 만들어 놨는데 최대값을 100%로 설정을 하시면 아마 이제는 동작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더 추가 생성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수치를 낮추세요. 스크롤 했을 때 퍼센테이지를 100으로 만드시면 조금 안 나올 수 있으니 조금 낮추십시오. 그러면 해당하는 이 아이는 이제 동작을 추가로 할 거예요. 안 하네요. 뒤로 올라갈 때 카드가 멈춰요? 아, 여기 뭉쳐 있네요. 아, 동작을 하는 건데 지금 뭉치는 거군요. 그럼 100은 그대로 둘까요? 자, 그 얘기는 아마 배치를 했을 때 여기가 모여 있다라는 얘기는 이러고 나서 이 아이들의 배치가 새로 해라라는 아이가 적용이 안 돼서 생긴 문제예요. 그럼 이 아이를 동작하게 하는 위치값, 레프트와 탑 위치값이 적용되는 이 아이가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는 거니까 왜 그런가 보면 전체를 반복하는 카드 카운트의 값이 제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이 카드 카운트의 값을 넘겨받게끔 해서 동작하게끔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카드 카운트가 이런 게 좀 복잡한 거죠. 좀 계속 값이 늘어났는데 자꾸 반영이 제대로 안 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니까 이제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적용을 했는데 넘어오질 않네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랭스로 그냥 일단 바꿔줄게요. 그럼 변수 카드의 개수만큼으로 설정을 해서 쭉 넘어갔을 때
반영이 안 되지? 음, 아, 카드 포지션 세팅이라고 하는 요 함수가 스크롤 했을 때 이걸 안 해놨군요. 수행해라 라는 함수를. 카드 카운트 그대로 쓰셔도 돼요. 카드 카운트 아까 그거 먹는 건데 지금 제가 잘못 건드려서 생긴 문제니까. 자, 어디 갔죠? 정신없어. 나름 구역을 정해서 조금 정리를 해본다고 했는데 정신이 없네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쭉 넘어갔을 때 생기죠, 밑에. 네, 이제 제대로 생기네요. 이럴 때 탑 버튼 같은 거 하나 딱 있으면 쭉 하고 올라오겠죠. 자, 어느 부분 제가 수정했냐면 제일 아래쪽에 함수 호출했어요. 호출하지 않았으니까 호출했어요.